네, 안녕하세요. 창풀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도시락집이나 죽집, 김밥집들의 위기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기존에 단체 도시락으로 많이 수익을 보던 가게들이 이제는 그럴 호재들이 이제 안 보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한참 상가를 찾으러 다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점포 개발도 많이 하고 다녔었는데 당시에 점포를 구하러 다닐 때 무조건 장사가 저 자리는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자리들이 몇 군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등산로 입구라든지 병원 바로 앞이라든지 그런데 자리를 잘 잡은 10평대 가게들이었어요. 그리고 규모가 작으면서도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들어가게 됐고, 그 업종들을 예로 든다면 김밥천국이라든지 본죽이라든지 한솥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유명한 조그만 평수를 내세우면서 그렇게 영업을 하던 브랜드들이 굉장히 선호하던 그런 자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0평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월세가 정말 떨더란 그 수준의 월세 수준이었고, 권리금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작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될 만한 그런 월세와 권리금이었죠. 특히 산 밑에 그 등산로 입구에서 그 장사를 했었던 그런 김밥집들을 장사를 하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대단한 매출을 올리던 가게들이 많았는데요. 하루 매출로 3, 400만 원 찍는 거 일도 아닌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기사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바로 국립공원에서 배달 서비스를 한다는 내용이었죠. 이게 뭔 얘기냐면,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우리 그 산 같은 데가 국립공원들이 많잖아요. 그 국립공원의 관리사무소하고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그런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등산객들이 미리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은 등산로 입구에서 도시락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등산객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하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먹거리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장사를 계속 해왔던 도시락집이라든지 김밥집, 이런 죽집이라든지 이런 업종을 하던 사장님들한테는 거의 재앙과도 같은 안 좋은 소식이겠죠. 이게 그 밑에서 장사를 하던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살려고 하냐고 이렇게 항변을 하려고 해도, 사실 국립공원들의 그 가장 큰 문제점들이 바로 그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건데, 그러면 산을 관리하는 그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그 관리사무소에서도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이런 걸로다가 굉장히 골머리도 썼고 인원도 많이 투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주문받아서 갖다주는 이 도시락 배달 서비스 업체들은 일회용으로 갖다주는 게 아니라 일반 플라스틱이라든지 그 스텐 그릇을 어떻게 보면 재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그릇들로다가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야말로 엄마가 싸주는 보온 도시락처럼 산 입구에서 편리하게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중턱에서 도시락을 먹고 내려오면서 또 거기다 놓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죠. 이렇게 되면은 등산객도 좋고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도 좋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일반 김밥집들이나 도시락집들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파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퀄리티를 떠나서 그 매장만의 스토리가 없는데, 이 도시락 서비스는 메뉴마다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그냥 불고기 도시락이 아니라 언양 불고기 도시락이든지 아니면 진부령 황태조림이라든지 그 지역의 유명한 그 이름에다가 그 지역 음식 방식으로 주니까 그냥 김밥집에서 파는 불고기보다는 낫겠지 하고 등산객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게 가격 대비해서 더 퀄리티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보통 도시락 배달을 할 때 그 용기 값으로만 보통 1,000원에서 1,500원까지 책정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도시락 같은 경우 받게 되면 굉장히 퀄리티가 좋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도시락 용기 값으로다가 1,000원 이상이 원가로다가 지불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갖다 주는 도시락 서비스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보온 도시락 그런 구조로다 갖다 주니까 그 포장 용기 값에 들어가는 비용을 음식 원가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제가 봐도 8,000원짜리 그 도시락 정식 하나의 퀄리티가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상권의 죽집하고 병원 앞에 죽집의 클래스는 완전히 다르죠. 매출도 클래스가 다르고 월세와 권리금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그게 잘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감당을 했지만, 앞으로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 수혜를 받기가 힘들 거예요. 병원도
아까 얘기했던 산으로 따지면 일종의 국립공원 비슷한 그런 상권이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이나 뭐 세브란스 병원 이렇게 큰 병원들은 산으로 따지면 대단히 큰 국립공원인 거고, 그보다 조금 규모가 작은 병원은 뭐 도립공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따져서 병원과 계약을 맺은 업체가 들어오고 병원에서 홍보하고 그리고 고객들이 예약을 하면 그 도시락 업체가 직접 가져다 주고, 이런 식의 그 구조가 되면은 기존의 죽집이 누렸던 위상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 누리던 수혜는 없어지지만 기존 임대료가 새롭게 달라진 상황에 맞춰서 알아서 임대료가 깎일 일도 만무하고, 그 가게를 떠안은 새로운 세입자들은, 그 초보 창업자들은 쓸데없이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그 임대료와 권리금을 감당해서 그것들을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소개해주는 부동산들이나 뭐 그 전에 일을 했던 그 전 사장님, 그 임차인들은 뭐 여기가 산이 있어서 매출이 좋다, 여기 바로 앞이 병원이 있기 때문에 엄청 매출이 좋고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벌어왔다, 그래서 이 임대료와 권리금이 결코 비싼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잘 모르는 초보 창업자들은 과거에 증거 영수증을 보고 자기가 봐도, 눈으로 봐도 그럴 것 같으니까 또 용감하게 또 그 큰 돈을 지르게 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장사 잘 되던 그 죽집이나 김밥집 사장님들은 알고 있겠죠. 넘기는 사람은 알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더 좋아질 리는 없다, 이쯤에서 나는 빠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게를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이것 말고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어떤 거대한 회사 내지는 거대한 공장이 입점을 하기로 확정이 됐다고 그 회사 직원의 평균 연봉이 얼마고 씀씀이가 얼마고 그 사람들 뭐 10명에 1명만 뭐 회식하러 온다든지 밥 먹으러 온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아직 상권도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무지하게 올려가지고 분양을 시키고 또 임대를 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삼성 이전한다, 어디 회사가 들어온다, 그 사람들 직원만 수천 명이고 그 사람들 다 하루 삼시세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진짜 매출이 높아질까요? 대기업들일수록 우리가 우리 가게 알바 뽑는 것처럼 그 동네 사람들만 뽑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 사람들만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최고의 인재들을 모으는 건데, 그러다 보면 전국의 인재들을 상대로 인력을 충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일수록 회사가 만약에 천안에 있다고 하면은 그 천안에 출근하는 사람은 뭐 서울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전라도 사는 사람도 있고 뭐 경기도 사는 사람들도 있고 전국 각지에서 오는 사람,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통근버스라는 게 있고 그 대기업 직원들도 통근버스가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사고 이렇게 보면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6시 땡 해서 뭐 퇴근을 하고 그날 뭐 일이 끝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앞에 있는 식당 가가지고 삼겹살에 소주 먹는 게 아니라 바로 집에 가는 겁니다. 6시에 바로 통근버스 늦지 않게 버스 타고 바로 집으로 가는 거죠. 그 직원들을 볼 일이 없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그렇다면 저녁 매출은 그렇더라고 뭐 점심에는 있으니까 뭐 점심 매출은 괜찮을 것 같냐? 대기업 복지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먹고 싶은 요리도 뭐 한 가지 요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한식도 있고 중식, 양식, 뭐 동남아식까지 이렇게 골라 먹을 수 있게끔 사내 구내식당도 잘 돼 있고 반찬의 양과 질도 정말 좋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파는 김치찌개를 먹으러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 뭐 입주 전에 공사나 인테리어 하고 있을 때는 거기서 일하시는 공사판 인부 아저씨들이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출근할 때는 그래도 그 동네 삼겹살이랑 김치찌개 같이 파는 곳이 뭐 점심이나 저녁 때 사람들로 바글바글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정작 공사가 끝나고 거기에 회사 인원들이 입주를 하고 출퇴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상권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 정도로 장사가 되는데 아직 입주가 안 됐는데도 지금 여기 봐라, 지금 공사판이고 아직 사람들이 입주가 안 됐는데도 이렇게 장사가 잘 되지 않냐? 그래서 사람들이 입주를 하면, 회사가 입주를 하게 되면은 상권이 좋아지고 장사가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꼬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눈탱이 맞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하고 그렇게 눈탱이를 맞아서 초보 창업자들이 그곳에서 장사를 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결국 앞으로는 잘 될 거다,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는 잘 될 거다, 계속해서 이런 희망 고문만 느끼다가 몇 년 헤딩만 하다가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거죠. 산이든 병원이든 아파트 입주든 어느 대기업 회사 입주든 앞으로 지역
지역적인 그런 지정학적인 호재로다가 먹고 살던 집들이 이제는 점점 수익이 나빠지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 초보 창업자들이 정확하게 살펴보시고요. 더 이상 속지 마시고 그런 호재가 반영된 임대료와 권리금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눈탱이 맞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새롭게 입주를 시키고 이런 곳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들 초보 창업자분들이 오도된 정보에 속아가지고 고생을 하는 모습이 좀 보이다 보니까 이번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도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